근데 왜 깨어있으면 고요한 거더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또 고요한 거든 고요하지 않은 거. 네. 자, 그거는 그래서 이 말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면은 신경 쓰지 않음, 그냥 알아질 뿐인 거죠. 신경 쓰지 않으면은 좋다고 신경 쓰지 않고 안 좋다고 신경 쓰지 않으면은 좋아하면은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 안 좋으면은 뭔가 붙잡지 않으려고 하고 라고 하는 작용이 없게 되죠. 욕심과 화 뭐 이런 것이. 예. 그 작용이 없으면은 여기에 동료다 이름하는 거나 가령 번뇌다 이름하는 거나 이렇게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예를 들어서 이걸 붙잡으려고 이것은 없애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동료라고 하는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작용하지를 않으니 작용할 게 없으니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고 함이 없으니 마음에 이런 동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고요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알아줘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싫어함이 아니라 그냥 알아줄 뿐이고 따뜻한 봄 날씨가 알아줘도 그냥 알아줄 뿐이라면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함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동요다 이름하는 불편함이다 이름하는 그렇게 경험되지를 않는 그 상태를 고요함이다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알아지는 그 상태를 고요함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2단계에 있어서 이제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볼 때 내 마음이 동요 없이 고요하냐 아니하냐 사실은 1차 그게 지표다라고 말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알아지는 내용에 신경 쓰지 말고 알아진 사실에만 신경 쓰게 되니 내 마음이 고요해 그냥 알아주면 되고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마치 마치 1단계 수행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수행이 완성된 상태는 아예 계속 동요가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단계, 2단계 나눈다는 게 몽아님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제 언어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몽아님. 네? 저렇게 귤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먹는 데 빠져 있으면 안 돼. 공부가 보여주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1단계, 2단계.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어떤 경험인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이제 저런 게 빠져 있는 게 제대로 못 들었어요. 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사실 1단계, 2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알아지는 내용의 예를 사실은 우리가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 밖에 걸 예를 주로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마음 상태, 알아지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라는 것은 안의 예를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이 경험도 바깥의 경험이나 똑같은 경험일 뿐인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쪽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마음 작용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고가 보일 때마다 작용하는 마음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기준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인 거예요. 0.0001초도 그냥 알아질 뿐인 그거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실 그래서 고요하라는 말은 상태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이 찰나의 인식, 이 찰나의 경험,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태라고 이름하는 것도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에 있어서 지속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가 상태라고 이름하는 것 또한 시간의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찰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상태가 계속 저것이 보였을 때 마음 상태, 이것이 보였을 때 이 마음 상태가 사실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고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 것은 좋아. 계속 바뀐다고 치자. 그럼 이 안에 마음도 거기 따라서 바뀌고 있어도 이 마음이 안 바꿔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함에 따라서 좋고 싫음에 따라서 작용하는 이 작용도 찰나의 작용과 그 찰나의 작용에 대한 찰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또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 고요함이라는 상태는 지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찰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쭉 어떤 상태가 지금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지진계 표시하듯이 막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이런 긴 이 관점에서 고요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찰나에 지금 이 찰나에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것이 지진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요 순간은 점이죠. 요 순간도 점이죠. 점이 선이 되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죠. 지진계에서 표시하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지진계가 표시하는 이 선은 시간의 문제죠. 경험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시간이죠. 생각이란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생각관념인 거예요. 경험은 시간이 아니라 점인 거예요. 선이 아니라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 순간 이것이 일이 변해간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좋아함과 싫어함을 붙잡힘이 없으면은 그 순간 찰나의 경험에서 동료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시간, 선상의, 연속 선상의 이 변화가 없고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했대. 근데 실제로 우리 경험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사실은 찰나의 경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경험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오로지 생각만이 어제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항상 그래야 되니 하루 내내 그래야 되느니 뭐 계속돼야 된다느니 지속돼야 되느니 이것은 생각인 거예요. 생각. 경험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찰나 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고요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바로 어떤 이런 선이라고 이해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팎이라는 것도 없고 선이라는 것은 관념,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그거. 그래서 시간과 거리라는 것이 대표적인 관념인 거예요. 경험에는 시간도 없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밖에 알아짐이 없는데. 그래서 고요함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찰나에 알아지는 그 마음 상태가 이걸 잡을까 저걸 받을까 고민이 없는 갈림길이 아닌 동료가 없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의 연속성에서 항상 마음 상태가 계속 요래된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엄청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자들이 수행의 거의 끝에 가도 막 끝이라고 하는 것도 또 관념이긴 해도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보문님이 경험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수행이 많이 돼야 그것이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라고 묻죠.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이고, 가령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경험이 그냥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제 경험으로 이렇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이자 동시에 또 제가 처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동시에 알아지잖아요. 알아지게 되면은 알아지기 때문에 그 보이는 그 감정은 그 순간 알매 경험으로서 관념이 아닌 지혜가 되어버리고 내가 아닌 생각이 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이는 알매 경험의 순간에 보인다는 그 자체가 자유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이미 생기는 알고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순간의 고요함이 그 알고나서 자유로운 그 상태가 아닐까. 저는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말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알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이 그냥 알아지는 그 순간에 생각이 작용되고 있구나라고 알아지는 그 어떤 그 상태. 자, 사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지금 이제 상태인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본이 사라지더라, 안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너무너무 잘못된 말인 거예요.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의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사라질 뿐이지, 안이 사라진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알의 작용과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은 별개의 작용인 거예요. 거기에서 알아지는 것도 그 다음 작용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나요?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 작용이 일어나게, 그 다음 작용의 변화를 소위 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알아차리는. 사실 그 조건보다 이 새롭게 일어나는 데 대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일어난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 그래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과 연계된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곱씹는 이런 작용이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알미, 깨어있음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면은, 예를 들어서 불에다 기름을 계속 붓는 꼴이 되는 거고, 깨어있음이라는 상태가 되면은 기름을 붓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는 것은 기름만 붓지 않으면 이미 일어난 것은 이미 일어난 그것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거지, 단지 깨어있음으로 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아니죠. 단지 새로 기름을 안 부을 뿐이죠. 그걸 소위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그거 있죠. 예, 당연히. 안 붙는 조건. 예. 그런데 가령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니까 없어진다. 그러니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은 없애려고 알아차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근데 여러 가지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어떤 착각, 관념의 착각으로 생각이 올라올 때는 딱 알아치는 순간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불편함,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불편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 상태를.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태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알므로 해서 자유해진다는 거죠. 그 상태가, 그 감정 자체가 되지가 않고 그냥 단지 아는 것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서 조금 벗어났는데, 이제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게 더 지금은 조금 그냥 대화의 연결에서 한 단계 지금 더 나가고 하나의 이 고리를 뛰어넘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 알아진다라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그냥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아이스크림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 알아진다라고 하는, 깨어 있음이다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껴지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이 작용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알아지면 그냥 여기서,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여기서 이 깨어있음이라는 문제하고 알아짐이라는 문제는 일단 하나의, 하나가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지금 참이 알아진다. 라고 해석이 작용했다면은, 이 알아짐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작용한 작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알아지는 것은 이것의 알아짐하고 별개의 알아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알아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제가 고민의 질문을 잘했는데. 아니, 해피님의 이야기, 네. 예. 네.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야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생각이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알아지는 것은 느낌이 알아지는 경우에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이 알아지는 경우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알아지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생각은 분명하게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이 분명한 것 같은 경우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생각이 생각 그대로 알아지는 경우는 사실 스토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느낌이야, 그것도. 생각이 분명하다는 것은 생각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또. 그래서 단지 깨어있음일 뿐이면은 생각도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생각이라는 것은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들리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들리는 내용은 들리는 작용, 들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알에 대한 생각일 거예요. 생각이 조금씩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그냥 또 알아진다고 하면 생각의 스토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어떤 느낌으로 또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깨어있음 찰나의 경험일 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 자체가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은 계속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도 붙잡지 말라라는 결국 이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어느 한 순간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지 말라 이런 말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지든 그냥 알아지는 그냥 그 경험일 뿐이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명해지는 경험이 또한 있게 돼요. 그럼 말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스스로 알게 돼요. 그때까지는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도 또한 규정하거나 단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렇다라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을 또 해석작용이냐 해피님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으로 라는 새로운 해석이냐 또는 어떤 새로운 규정이냐
그 고요함 아까 두 번째 그 고요함을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한 말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알매 상태, 네, 알므로서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이 예.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알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와 똑같이 알에 대한 알을 통해서 알므로부터도 자유로운 그 다음 알에 대해서도 또 자유로운 끝없이 자유로울 뿐인 이것이 그러면 더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알아짐으로 하는 그 알을 통해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것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 암조로도 당연. 그냥 알아지는. 그럼요. 그러면 그 상태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되 그 생각에 매이지 않는 거죠. 사실 그런 거라면 애초에 생각을 하되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하면은, 물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즉,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아무리 많이 작용해도, 이런 말이죠. 자유롭다. 예, 그런 말이죠. 예. 어떤 경계가 와도,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하되라고 하는 말과, 그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그것이 분명한 문제인 거예요. 비록 한다라고 말을 해도 한다는 느낌이냐 아니면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알아지는 느낌이냐 어떤 생각이 작용하든 이런 말이냐 아니면 정말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상태에도 불편이 없으면 되느냐라고 하면 생각을 하는 상태면은 사실은 불편이 없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어떤 말을 쓰든 어떤 생각이 작용해도 어떤 생각의 경계가 일어나도 이런 표현이라면은 그렇죠.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무슨 느낌이 일어나건 그렇죠. 무슨 감정이 일어나건 그렇죠. 자유로움이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없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이 동일시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불편한 경험이 되지 않는 거죠. 어차피 비가 오듯이.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죠. 내가 일으키고 있는 모든 생각을 자연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냥 편안할 때는 그냥 똑같아요. 근데 경계가 왔을 때 내가 단박에 편해지느냐 정말 단박에 편해지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고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우. 예.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끌려가는 경험 끌려가지 않는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령 이제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이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경험이 지금이 됐든 아니면 이미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든 반드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로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너무나 관념적인 말일 뿐인 거죠. 가장 관념적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고요하다 고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관념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관념이라는 것은 시간, 거리,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 여기에 항상 관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생각함이라는 상태가 아니면은 이런 소리가 새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스토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
하여튼 이런 모든 알아지는 경험은 찰나의 경험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경험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경험과, 착각이죠.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착각의 경험과 착각이 없는 경험이 둘 다 됨으로 해서 그 차이가 이제 알아지는, 그 차이가 경험이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유로우려면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자유로움이야 자유로움이지, 안 일어나야, 어느 한 불편한 것이 안 일어나야 자유로움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안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하에서는 절대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뭔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이해되는 얘기는 아니죠. 뭔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살다 싶지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가령 모르는 사람이 와서 들어보면 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앉았다고? 할 일이 저렇게도 없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런 것이 경험의 대화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이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삶을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 필요한 일, 필요하지 않는 일,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되느냐,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 행복이란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 이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훌륭하게 돼야 되고 안 훌륭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안 되려고 하고 라고 하는 데서 항상 삶은 불편함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이해돼야 될 그런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좋은 책을 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을 쌓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원인을, 또는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면은 불편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무지의 상태면은 불편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통한 이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생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짐인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에 따라서 삶이 괴로움이 경험되고 경험되지 않고의 문제인 거예요. 삶이 이해되는 삶이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삶은 불편함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삶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맨 경험, 순수한 경험, 그런 삶이면은, 그러면 삶이 불만족함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하면은 삶이 이해가 돼요.
삶이 어떻게 하면은 불편해지고, 어쩌니까 불편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은 삶이 계속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문득 자꾸 더 괴로움이 경험되고 이러는 거예요. 고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인 삶을 그렇게 경험되는 그 자체를 이름해서 명상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뭔가 살려고 어떻게 되려고 하는 이것이 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요. 지금 이 순간이 못마땅한 것이 화인 거예요. 욕심과 화로 온통 욕심과 화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면은 욕심과 화가 없죠. 뭔가 되려고 함, 뭔가 붙잡으려고 함도 없고, 뭔가 없애려고 함도 없이 그냥 경험되는 뿐이죠. 욕심과 화가 있으면 반드시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고, 욕심과 화가 없으면 반드시 삶에 불만이 없는 그런 경험이 되게 돼요. 이게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되더라 라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해되는 삶, 삶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기만 하면 저절로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반드시 명상을 해야지만 그게 명상을 해야만, 명상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지금 이 순간 뭔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다르게 어떻게 되려고 함이 없이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경험적인 삶이면은 이것을 이름에서 수행이다 명상이다 하는 거지 다른 어떻게 수행이다 명상이라는 것이 다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이것을 이름에서 명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 들리는 그대로의 사람, 경험되는 그대로의 사람, 생각되는 그대로의 사람, 감정의 작용하는 그대로의 사람.